다 선거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빈말하고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한다면 하죠.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부산 집중 이전도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지금 집행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역시 행정에는 속도가 중요하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에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대선 때 공약을 지키겠다며 나는 다른 정치인과 다르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해양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빠르게 부산으로 와야 한다며 신속한 행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해수부 이전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입니다. 어제 나온 MBS 조사를 보면 찬성한다가 61%로 반대한다 2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전이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죠. 반면 이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보수 텃밭, 부울경이 위태롭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율은 19%로 나타났습니다. 부울경은 보수 텃밭이다. 이 말은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네, MBS 여론조사 결과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부산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선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19%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꽤 많아요. 당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친윤계라고 불리는 인사들도 많고요. 찐윤이라고 불리는 인사들도 있고요. 언더찐윤이라고 불리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성적표기 때문에 당 안에서는 위기감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단히 강한 위기의식을 느껴야죠.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시민들께 소구력이 있는 새로운 아젠다를 개발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은 부산, 울산, 경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원인에는 그동안에 민심과 현재의 거리가 있는 노선을 주도해온 분들이 책임지지 않는 자세, 뒤로 물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질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뀔 때까지는 우리는 지지를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민심이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에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 마음을 받들지 않으면은 당분간 저 지지율이 회복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 청구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정치적 책임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더 많은 분들이 내 탓이오라고 하는 자세를 선제적으로 보일 때 저 추세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 당에 대한 고언 차원에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타시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수용할 수 없다.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굉장히 강도 높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전반적인 이제 지지율 추이와 또 민심의 흐름, 당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혁신의 요구와 목소리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다 못해 정반대의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런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감흥이 없습니다. 뭔가 약속대련 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왜냐하면 방금 송영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두 분만 과연 저 일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 이걸 볼 때 당시에 이것을 결정했던 선관위원들 그리고 그 선관위의 제안을 받아서 최종적인 이 정치적 결심을 했었던 지도부 김용태 전 의원은 아마 김용태 의원은 당시 반대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한 책임은 어디 간 거죠?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고 단식까지 한 권성동 의원은 어디 가셨나요? 그리고 그 알량한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비난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책임은 지금 쏙 빠지고 저런 분들만 뭔가 선택적으로 올려놨으니 그리고 전 저것도 최종적으로는 결국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저런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친윤 이 당대표가 들어서게 되면 모두를 사면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다 무위로 만들지 않을까? 결국 국민들의 이 혁신 기대 이런 것들을 지금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로 기결될 것 같아서 사실 좀 서글픕니다. 예. 당시의 비대위원장이었고요. 권영세 의원이요. 이양수 의원은 당시 사무총장이어서 이 후보 교체에 뭔가 이 업무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 후보 교체 시도를 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라고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그날 그 이후에 우리도 다뤘습니다만 다른 인사들도 계속 그런 발언들을 했고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조사되지 않았어야 되나? 그러니까 됐어야 되나? 오늘 말이 좀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됐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야무야 될까요? 일단 저희 당 징계 절차가 일단 먼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사건의 경위라든지 파악이 되면 윤리위원회 회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윤리위원회 회부돼서 윤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인데요. 이번에 권영세, 이양수 부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3년을 받았습니다. 3년 같은 경우는 받는 시기에 따라서 다음번에 공천 신청 자격조차 없는 중징계가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징계를 받은 두 분의 태도죠.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한데 당무감사의 징계 결정이 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반드시 소명할 것이다. 반드시 저 당무감사를 결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어찌 보면 적반하장일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반하장이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저런 징계 자체가 윤리위원회에서 오히려 더 흐지부지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듭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될 분들이라는 거는 저희 당원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봤었을 때도 저희 당이 지난번 후보 교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서 국민 여러분께 참 명목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당무감사위는 당원 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불법 행위라는 표현을 썼네요. 당원 당규에 어긋난다. 법률 위반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당원 당규 위에는 법률이 있고 헌법이 있죠. 예. 정당의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헌법의 요구고 특히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일정한 지위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해서 당원 당규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원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 선출 방식을 당 지도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대선 후보의 뜻에 반해서 인위적으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은 결국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5월 10일에 그 전대미문의 후보 교체 시도가 있을 때도 모든 언론이 비판을 하고 당원들도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ARS 투표를 통해서 저지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주도하신 분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국민과 또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통해서 이 책임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길 바랍니다. 예. 자, 국민의힘의 부산 지역 지지율 얘기와 더불어서 부산이 오늘 또 주목받은 한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이곳에서 열었는데 부산 시민 여러분 요새 힘드실 것 같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 요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울경은 어떻게 할까? 역시 항만 물류 도시라고 하는 특성을 좀 최대한 살려서 발전 전략을 짜보자. 정치적 무슨 얘기를 하면 또 선거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빈말하고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한다면 하죠. 그래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금 집행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하여튼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어쨌든 부울경 그중에서도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그러니까 산하기관들이 되겠죠. 해수부의 산하기관들이겠죠.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금 집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전을 집행 중이라는 것이고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수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말까지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이 해수부 포함 관련 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 보이네요. 그렇죠. 일단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행정은 속도라는 말씀도 하셨죠. 그만큼 지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효능감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신속하게 해수부 이전이라든가 각종 현안들을 처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오늘 타운홀 미팅도 관계 책임자들을 동석하게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단지 해수부 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들,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각종 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 그리고 출자 기업들을 포함한 대규모의 그런 이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될지를 오늘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부산 시민들께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어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인터뷰했거든요. 관련해서 해수부 이전 질문도 했는데 부산 사을 지역구잖아요. 조경태 의원이 그런 답을 하더라고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한다라고 이 해수부 이전 추진을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소속의 박형준 부산시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6월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에서 열렸던 타운홀 미팅에 함께 했고요. 7월 4일에는 대전에서 열렸는데 이때는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죠.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함께 했습니다. 자, 연말까지 이사 가능하냐? 가능하다.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처 이전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루어진다면 지역민들은 환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 저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앵커께서 좀 전에 언급하셨던 대로 부산은 국민의힘 의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18석 중 17석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인데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수부를 이전하면서 북극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지금 같이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북극 항로 개척은 과거 서병수 시장이 추진했던 중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지금 같이 해수부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예전에 준비했던 공약까지 같이 엮어서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부산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협조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 더 부산 시민에게 도움을 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알려진 게 없죠. 네, 정부 부처 이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전 밝히게 되면 오히려 더 이전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한을 두고 발표하는 것이 부산 어디로 가는지까지는 아직 발표된 게 없고 아마 뭐 내정돼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반길 수밖에 없는 소식인 것 같고요. 조경태 의원이 어제 그래서 그런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떤 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문제이고 또 지역 활성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처의 운영 문제일 수도 있고 다각도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났다는 점 짚었고요. 그러면 이 부산으로 해수부가 연말까지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번 따져봐야죠.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라면 예.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부산 시민들이 그동안 염원했던 해수부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해수부뿐만 아니라 각종 관계 기관과 기업들까지 이전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보더라도 민주당에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일각에서 지방선거와 연결짓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해석을 하세요, 송영훈 대변인은? 아니, 그런 해석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내년에 부산시장 안 나갈 거냐에 대해서 안 나간다라고 단언하진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해수부 이전을 본인의 정치적 업적 삼아서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왕설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좀 이어가 보면 사실 지금 부산의 미래를 염려하는 분들은 이러다가 부산이 노인과 바다만 남는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도 부산도, 강릉도, 군산도 목포도 노인과 바다만 남는 도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30대, 40대가 많이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한데 과연 해수부만 가는 것으로 충분한가? 사실 부산이 예전부터 염원해 오던 것은 산업은행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묘하게 산업은행을 부산에 보내는 것만큼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것은 잘 언급하지 않는다. 과연 이것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역구 안에 산업은행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글쎄요, 저는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누군가 어떤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실제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는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인들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약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공약에 만약에 넣으셨다면 그런 정치력을 좀 보여주시던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탓을 하는 방식으로는 서로 토론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이 부산과 관련된 북극 항로 관련된 것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좀 겨울철에는 꽝꽝 얼지만 지금 여름철이 되면 이 북극 항로가 이 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지만 이것은 또다시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해양수산부를 옮겨서 결국에는 부울경이 함께 경제권으로 생활권으로 묶여서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팩트를 짧게 두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동의해야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이 여의도에 있는데 산업은행이 부산에 간다고 여의도가 텅텅 비거나 어떻게 공동화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지역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저와는 마지막 방송이네요. 네 분. 네 분, 특히 금요일에 저희 네 분의 패널은 뭐 나이가 꼭 중요하진 않지만 좀 더 젊은 정치인들이고 또 각 당에서도 미래 세대로 각광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정치 평론뿐만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